신숙주는 현장에서 성산문의 질타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며 같은 집현전 출신들의 고문 장면을 지켜봤다. 변절의 대명사 보환제 신숙주 편입니다. 1417년 태종 때 태어나서 1475년 성종 때까지 58세를 살았다. 신숙주는 외가인 전라남도 나주에서 공조 참판 신장의 6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신장은 숭례문의 현판 글씨 중 하나를 적었을 정도로 글씨를 잘 쓰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문인이었으나 술을 매우 좋아하여 5 아들들의 이름에 술주자를 붙였다고 한다. 신숙주는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남다르고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학문과 글씨를 배워 글 제주에도 뛰어나 글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숙주의 첫 스승인 윤회는 정도전의 문인으로 신숙주는 윤회의 손녀인 무송 윤씨를 아내로 맞이했다. 무송 윤씨 사이에서 팔남 1녀를 두었다. 그는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서당을 열고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21세인 1438년 생원이 되었다가 그 해에 진사시에도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그 뒤 초시와 복시에 모두 장원하였다. 22세인 1439년 친시 문과에 3등으로 급자하였고 2조에서 그를 성균관 문묘에 제례를 올릴 제집사로 특별히 임명하였다. 그때 2조의 한 늙은 서리가 첩지를 잊어버리고 전달하지 않아 파면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가 돌봐야 할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을 안 신숙주는 자신이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신숙주는 정식으로 과거에 합격한 인재라 파면되지는 않았고 이에 이 사실을 안 세종이 특별히 그를 용서해 주었으며 신숙주는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되었다. 24세인 1441년 집현전 두수찬이 되었다. 신숙주는 장서각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책을 읽기 위해 다른 동료를 대신해서 숙직을 도맡아서 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책벌레였다. 열려실 기술에는 세종이 집현전 학자가 늦게까지 책을 읽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골룡포를 덮어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의 주인공이 신숙주라고 한다. 세종은 이러한 신숙주를 높게 평가해서 아들 문종에게 신숙주는 크게 쓴 인물이다 하며 자주 칭찬했다고 한다. 25세인 1442년 훈련은 주부가 되었다. 이때 일본에 통신사를 보낼 때 집현전 학자로서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등 8개 국어에 능통했던 신숙주가 서장과 눈으로 뽑혔다. 당시 신숙주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 일가 친척들, 심지어 세종까지 먼 일본까지 가는 것을 말렸으나 신숙주는 어찌 제 몸이 편안한 것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며 일본으로 가기를 자청했다고 한다. 일본에 건너간 신숙주는 우리의 학문과 문화, 언어 등을 가르치는 한편 일본의 지도를 작성하고 그들의 제도, 풍속 등을 기록했다. 일본을 여행할 때 그의 제조를 듣고 시를 써달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시를 써내려가 모두들 감탄했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대마도에 들러서 대마도 도주와 무역협정 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0월 배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귀국했다. 당시 일본에 갔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선원들이 당황하자 신숙주는 지금 일본도 갔다 왔는데 이 바람 타고 중국까지 가는 것도 괜찮지 뭐라며 태연히 앉아 있었다고 한다. 이때 선원들이 배에 타고 있던 임산부를 바다에 제물로 바쳐 풍랑을 가라앉히려 하자 신숙주는 남을 죽이고 상물 구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말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풍랑은 잠잠해졌다는 일화가 있다. 귀국 이후 성산문, 박팽년, 정의지 등과 함께 세종의 명을 받아 문자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 집현전 수찬을 지내면서 그는 세종의 뜻을 받들어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8개 국어에 능통했던 그는 훈민정음을 연구하면서 이들 언어를 비교 분석하고 조선인의 발음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려냈다. 그는 세종의 명으로 성산문, 손수산 등과 함께 당시 죄를 짓고 만주 요동에 귀양을 와 있던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을 찾아가 의문론과 인간의 발음, 언어에 대한 주요한 지식을 얻었다. 이후 13번이나 요동의 황찬을 직접 찾아가 의문과 어휘에 관한 것을 의논하였다. 26세인 1443년 훈민정음의 해설서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학자들과 함께 29세인 1446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을 완료하였다. 30세인 1447년 집현전 응교에 임명되었다. 이후 이어 사원부 장령, 지비를 지냈으며 세자시황은 필선도 겸임하여 세자를 가르쳤다. 33세인 1450년 1월 명나라 사신으로 온 예겸이 신숙주 성산문과 매일같이 시문 배틀을 벌였는데 두 선비의 문장과 인품에 감화된 예겸은 그들과 형제의 의를 맺었고 귀국할 때에는 눈물을 닦으며 이별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신숙주는 글재주가 뛰어났다. 그해 2월 세종이 성하하고 맏아들 문종이 37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세종은 죽기 직전에 성상문과 신숙주에게 단종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들이 문종의 쇠약함을 잘 알기에 훗날 손주인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를 염려해서였다. 세종은 집현전에서 학자들이 한국말을 연구하도록 다른 관직으로 옮기지 않도록 했는데 문종은 그해 11월 신숙주를 사헌부 지휘에 임명하였다. 34세인 1451년 신숙주는 다시 집현전에 돌아와서 직제하게 되었고 세자인 단종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세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병약했던 문종은 가까운 측근인 성산문, 신숙주, 박팽년 등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하였다. 35세인 1452년 5월 문종이 38세의 나이로 성하하고 11세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다.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은 명나라의 고명에 답하기 위해 사은사를 자청했는데 이때 신숙주를 설득하여 서장관으로 임명하고 북경에 함께 갔다. 평소 인간관계가 넓었던 신숙주는 한 명의 권람을 비롯하여 안평대군과도 친밀하였으나 북경에 갔다 오면서 동갑내기였던 수양대군과 밀접한 관계가 된다. 36세인 1453년 수양대군에 의해 계유정난이 일어나 영의정 황보인, 자의정 김종서 등이 살해당한다. 이때 신숙주는 외직에 나가 있어 그 사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난이 성공한 후 수양대군에게 집현전 학사들을 포섭할 것을 건의한다. 성산문, 박팽년 등은 수양대군을 못마땅히 여겼으나 신숙주의 회유와 권고로 정난공신의 지위를 일단 수용하였다.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들을 포섭한 공으로 정난공신 1등관에 오르고 이듬해 독승지로 승진했다. 38세인 1455년 어린 단종은 수양대군의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준다. 세조가 즉위하자 동덕 자익공신 1등에 고령군으로 봉군된 뒤 예문관 대지학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새 왕의 즉위를 알리는 책봉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 황제의 고명을 받아들이고 이듬해 귀국했다. 신숙주가 책봉 고명을 성사시키고 돌아오자 세조는 매우 기뻐하며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중추원의 판사로 승진시켜서 병조 판서를 겸임하게 하였다. 신숙주가 책봉 고명을 받으러 명나라에 있을 때 부인이 막내를 낳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 하지만 신숙주는 부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고 그는 부인 윤씨를 잊지 못하고 팔남일녀를 키우면서 재혼하지 않았다고 한다. 귀국 직후 신숙주는 성산문 등 집현전 학자들과 재회했다. 이때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라 사육신으로부터 세조 3부자 처형거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그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39세인 1456년 6월 결국 성산문, 하위지 등의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되어 사육신과 그 관련 자들이 처형되었다. 신숙주는 현장에서 성산문의 질타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며 같은 집현전 출신들의 고문 장면을 지켜봤다. 이때 신숙주는 정승들과 함께 단종을 강등시키고 서인으로 만들 것을 건의하여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그는 사육신과 생육신은 단종에게는 충신이지만 세조 입장에서는 충신이 아니며 국가의 백년 대계를 봤을 때는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0세인 1457년 경상도 지역에서 이보군과 금성대군 등의 주도로 단종 복위운동이 다시 발생하자 탄핵 상소를 올려 노상군과 금성대군의 처형을 강력히 주장하여 노상군과 금성대군의 처형을 관철시켰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신숙주는 추한 배신자와 변절자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매월당 김시습은 그가 행차할 때 나타나서 면박을 주거나 변절자라는 말로 조롱하기도 하였다. 이때 신숙주가 단종에 비해 정순왕후를 노비로 삼고자 주청하였으나 세조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1918년 김태경이 쓴 역사서 한사경에 나오는데 문헌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학계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1457년 자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1459년 자의정에 올랐다. 43세인 1460년 강원 한길도 도제찰사로 임명되어 야인 정벌을 위하여 출정하여 야인의 소굴을 크게 소탕하고 개선하였다. 45세인 1462년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가 너무 높아진 것을 염려하여 2년 뒤 영의정을 사직했다. 51세인 1468년 세조가 성허하고 예종 즉위 후 남위에 옥사가 발생하자 그는 유자강 등과 함께 위관으로 참여, 남이장군과 강순 등을 신문한 뒤 숙청하여 익대공신에 책록되었다. 52세인 1469년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죽자 그는 정의왕후에게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 혀를 왕으로 추천했다. 54세인 1471년 성종을 추대한 공로로 자리공신 1등에 책록되고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는 이때 노병을 이유로 여러 번 사직하였으나 성종의 윤허를 받지 못했으며 왕이 그에게 특별히 궤장을 하사하려 하였지만 그는 자신이 궤장을 받을 나이는 아니라며 사양하였다. 신숙주는 일본과 여진을 경계하여
북방과 해안가에 방비를 주력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고 임종 직전의 문병호 성종에게 일본과의 화친 관계를 잃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1475년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신숙주는 유언으로 저승에 가서 읽을 책 몇 권을 관에 같이 넣어달라고 했다. 그 정도로 신숙주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책벌레였다. 신숙주는 술을 매우 좋아하는 술고래였다고 한다. 한 번은 세조가 술기운에 신숙주의 팔을 꺾었고 세조가 똑같이 해보라고 하여 세조의 팔을 세게 꺾어 노염을 샀다가 한명회의 도움으로 이를 모면한 야사도 있다. 신숙주의 호인 보한제는 한명회의 별정 압구정처럼 한강변에 지은 정자 이름에서 따왔다. 보한이라고 지은 건 명예를 멀리하고 한가로이 살면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뜻으로 한명회의 압구정보다 더 먼저 지어졌다. 신숙주는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단종을 잘 보좌해달라는 선왕의 부탁을 저버리고 수양대군의 편에 섰으며 이후 단종과 금성대군을 처형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고 남이의 옥사 때 남이의 처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사후 살인파들로부터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사유신과 생유신을 충절의 아이콘으로 칭송할 때 신숙주는 변절의 아이콘으로 지금까지 인식되고 있다. 훗날 사람들은 녹두나물이 음식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상한다고 하여 잘 상하는 녹두나물을 신숙주의 지조업성을 본따 숙주나물이라 불렀으며 지금까지 이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조롱하였다. 그러나 신숙주는 8개 구우에 능통한 그 시대의 보기 드문 다언어 구사자였으며 여러 서적을 저술하고 명나라와 일본과의 외교에도 큰 성과를 올린 뛰어난 외교관이자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한글 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여진족 정벌에도 공이 있어 1980년대 이후부터 그에 대한 재평가 노력이 진행되었다. 1445년에 명나라 화가가 그린 원본 신숙주 영정은 보물 제61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령 신시 문중에서 보관 중이다. 전라남도 나주 금안마을에 가면 신숙주 생가를 볼 수 있다. 저서로 보한제 집이 전해온다. 신숙주의 묘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부인 무송윤씨와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보한제 신숙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